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을에는 어쨌든 이제 천간에는 을목을 놓았고 지지에는 이제 해수를 놓았습니다. 해수를 놓았고 을목은 간목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는 목이라고 하지만 작용하는 에너지의 속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목이 어떤 그 지표 이면에서 이렇게 지표를 뚫고 지상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시작하려고 하는,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하면 그런 에너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지상에다가 확 퍼뜨리는, 펼치는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이에요. 을목. 그래서 을목이라는 거는 그쵸? 이거 뭐 세을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방으로 좌우 사방으로 뭔가 에너지들이 펼쳐지고 분산되고 확산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을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싹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면 잔디 같은 걸 보시면 되죠. 싹이 하나 올라오면 그게 하나의 순으로 올라온 것 같지만 퍼지기에는 순식간에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동적인 거죠. 굉장히 그 동적인 형상이고 뭐 이렇게 날아가는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새라고도 하고 소식, 실, 털, 붓 이런 신경, 예민한 거, 뭐 날씬한 거, 전문가 이런 다양한 그러한 그 이미지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을목인데 이 을목을 삼명통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람. 막 이렇게 부는. 그러니까 바람이 보면 우리 뭐 선문답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에 있는 건 알지. 존재를 알지.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곳도 없고 머무르지 못하는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을목을 놓으신 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막 잔잔하게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많고 그리고 생각이나 이상이 뭐 특히 일해일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좀 약해가지고 그 어떤 공상, 상상 뭐 이런 거 그걸 좋게 쓰면 창작력이고 이런 에너지를 쓰는데 그게 아니면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게 해수라고 하는 거는 수생목으로 정인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에너지여가지고 굉장히 그 생이 과하거나 이랬을 때는 현실감이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센치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더 조정하는 것이 지지의 해수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묘진, 그러니까 인에서 출발해서 묘진의 이런 환경인데 해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갑술에서 알아봤듯이 술에서 한 칸 더 지나간 게 해예요. 술은 그나마 술중 정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열기로 안으로 수렴을 해서 안을 내실 있게 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통일 결실하는 상이라고 하면 술에서 한 번 더 가가지고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또 이렇게 어떤 블랙홀 같은 경우인 거지.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정보가 거기에 다 수렴이 돼서 술중 정화하고 해중에 임수하고가 정임합목을 해서 해중의 간목으로 다음 계절에 봄에 그 어떤 출발하는 그 생기 씨앗을 품고 있는 자리가 뭡니까? 해수란 말이에요. 해수. 그래서 술해를 우리가 이걸 천문이라 그러죠. 천문. 그래서 그런 생명 활동이 다 정지가 돼 있는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주변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렴되고 이렇게 어떤 그 통일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해수인데
해수는 사실은 해자 해가지고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겨울. 응? 겨울. 그러니까 겨울의 에너지는 드러나는 에너지가 아니고 색으로 봐도 검은색이고, 그렇죠? 뭔가 이 십성의 성분을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이걸 돈으로 쓰든, 비겁으로 쓰든, 이렇게 인성으로 쓰든 지지에 해수가 있으면, 아니면 해자가 연해 있으면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 성분, 종교 성분, 그러니까 갑수는 양을 놓아서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해수는 그 에너지의 성분 자체가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를 삼명통해에서는 현하라고 돼. 현하. 현하는 이게 드리워진 이렇게 드리워진 어떤 그 강하자를 써서 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를 이제 바다라고도 하고 하천이라고도 하고 물로도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드리워져 있는 걸 그냥 현실에 있는 강물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현하는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이마의 모습, 이런 게 딱 현하의 모습인데, 하늘에 이렇게 밤하늘에 보면 맑을 때 보면 은하수가 이 물이 흘러가듯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런 물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상에서 보면 그게 강물의 흐름인데, 그거를 천공에다 올려놓고 보면 지상의 강물이 하늘에서 은하수가 펼쳐져가지고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걸 현하라 그랬어. 그 해수를. 그러니까 그 해수에, 그런 해수에 뭐가 불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천문성인데다가, 그러한 영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거를 정인 인성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감 같은 거, 예지력 같은 거, 센시티브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놓인 환경은 나는 봄에 활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성분을 놓고 있는데, 내가 깔고 있는 지지는 뭡니까? 모든 거를 수렴해서 땡겨서 이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안으로 다시 한번 봄에 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응축하는 그런 에너지로 있는 거지.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을사일주라든지 뭐 을묘일주라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봄의 환경하고 겨울에, 한겨울에 해자축 들어가는 환경하고가 어떻다? 위아래가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예술성이나 예민하고 감각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인성이 로광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인성을 잘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쪽에서는 두각을 잘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을해 자체는 이미 뭘로 들어가 있어요? 사지로 들어가 있다면 사지. 사지는 육체를 쓰는 자리보다는 뭘 쓰는 자리예요? 정신을 쓰고, 이런 철학을 쓰고, 이상세계를 생각하고, 저 피안의 세계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 세계에 이렇게 갇히다 보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을 받다 보면, 이렇게 이런 현아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런 형상도 되고 이러한 바다에 조그만, 간목보다도 더 조그만 아니면 이 을목을 화초로 본다라고 하면, 이 부평초 같은 형상이 있는 거야. 물결이, 바람이, 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어떤 내가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그 물결 따라서 어때요?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지의 인실사회 중에 해수를 놓고 바다를 놓고 이러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해묘미의 지사를 놓고 역막 기운을 놔가지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을목의 성향하고 반대적인 성분이 있는데도 굉장히 이동 성향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의뢰를 놓은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간을 넓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 직업이나 거주의 환경을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쓰기가 쉽다.
그거는 부평초의 물상이기 때문에. 부평초가 땅에다가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못 내리고 이렇게 물결이 이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휘날리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주변 상황에 잘 휩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고나 주변의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거주나 직업이나 이런 것도 아예 크게 멀리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바다를 놓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형상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하에 부는 바람, 그래서 뭔가 자기는 이상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의 은하수를 꿈꾸고 이러지만 그 부는 바람의 환경은 검은 해시의 검은 바다 위에 부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무슨 나뭇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바다에 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내면은 어때요? 굉장히 적막감이나 고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민하면서도 예민한 을목의 성분을 놓았는데도. 그래서 그러한 성분, 그리고 이렇게 부평초 같이 잘 떠돌고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일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일지 정인을 놓았기 때문에, 정인을 놓고 이게 천문성을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는 총명해요. 기본적으로. 두뇌가 좋단 말이야. 그럼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전문 자격증, 정인 자격증이잖아요. 이런 걸 써서 이렇게 어떤 거주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의뢰의 역마물상을 좀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러면 이 의뢰 일주 놓은 사람들이 평생도록 자기 주거지,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뭐 무토라든지 이런 술토라든지 이런 토가 있어서 제방제수를 하지 않는 한은 이미 을해는 수기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왕한 형태가 돼서 이게 부목이 되기가 쉬워요. 이 을목이 뜨기가 쉽다고. 뿌리를 못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을목 같은 경우 보면 을해의 모습이 그러면 부평초의 모습도 되지만 이 을해가 이걸 꽃으로 보면 이거는 물 위에 핀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예요. 물 위에 핀 꽃 뭐가 되겠어요? 수련, 수련 뭐 연꽃,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이렇게 청초해 보이고 남의 시선을 끌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형상이 있죠. 있는데 지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두운 자리, 뭔가 이렇게 다 감추어진 자리, 이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기운에서 을목의 이러한 확산하고 활동적이고 이러한 에너지하고 결부가 돼서 굉장히 겉으로는 밝고 명랑하고 생기 있어 보이고 이렇지만 안으로는 어때요? 이런 해자의 기운이 강해서 굉장히 내면적인 수심이 있을 수가 있다. 남모르는 수심이. 그러한 성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을해 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술해진사가 을해가 이게 뭐 천라지망에도 해당이 되지만 실제를 이렇게 진술충미를 놓고 이런 일주보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리를 지향하고 합리적이고 주변하고 어때요? 이렇게 그 융화도 좀 잘하고 이런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일지의 그 인성을 놓아서 이렇게 그 모친의 덕으로부터 내가 생만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흔히 이제 효신살의 영향,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 가지고 모친의 영향력이 좀 지나칠 수가 있어요. 지나칠 수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마마보이나 어떤 이런 그 마마걸 아니면 공주병 이런 현상들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은하수를 꿈꾸는 이런 형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잘 쓰면 그게 창작 에너지가 되고 뭔가 이런 좋은 정신 에너지를 쓰는 게 되는데 그게 지나쳐 버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는 게 의뢰일주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좀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 그래서 어떤 이렇게 남들하고 막 이렇게 크게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을해라는 게 이렇게 수련의 물상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을은 머리카락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남선녀, 미남 미녀, 특히 미녀 같은 그런 형상들이 많아요. 을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근이 좀 있으면 근이 없으면 좀 그렇진 않은데 있으면 좀 호리호리하고 을 자체가 그렇잖아. 호리호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체형이 맵시가 좀 고운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평초의 형상, 연꽃의 형상, 현하에 부는 바람 이런 형상들이 있고 또 이거를 을을 새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밤하늘에 강물을 날아가는 밤하늘에 그쵸 해니까 바다 위를 날아가는 새 물상이 되는 거야. 새 물상. 그러니까 뭐 그 밤에 거기를 날아가지고 뭘 할까?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상력 내지는 굉장히 처연함, 고즈넉함,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의뢰일주들의 어떤 성향인데 일단 지지에 사공을 놨다라는 거는 육체적인 액티비티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일주들이 딴 곳에서 이렇게 어떤 보완되거나 보충되는 게 없으면 그런 정신적인 상호작용 쪽으로 먼저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약하기가 좀 쉬워요. 잘할 때. 그때가 지나면 괜찮은데 그러한 수기가 좀 과다하고 이래서 어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일주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건강상의 이런 어려움에 좀 한번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지사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재를 끌어당겨 보면 식재가 다 절퇴로 들죠. 응?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을의 해에서 식재를 당겨 보면 이게 다 절퇴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재는 내가 움직여서 활동해서 뭔가 테이크하는 이런 에너지인데 이런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써야 돼. 이런 전문 자격이라든지 공부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승부를 내야지. 내가 이런 쪽으로 뭔가 내가 분출을 해서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쟤를 테이크한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 원래 원천적인 에너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도 묘하게 이렇게 을의 사궁인데도 요 해중에 보면 무토도 있고, 반목도 있고, 임수도 있잖아요. 그죠? 임수가 그 중에서 가장 세지. 임수가 로그로 와 있으니까. 그죠? 로그로 와 있고, 무토는, 절로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재물을 이렇게 못 취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쓰고 사의 에너지를 쓰고 이상적이고 이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간목은 어떻습니까? 예, 요 해궁에 간목이 장생을 받고 있단 말이야. 나는 사궁인데, 그러니까 사궁은 맞죠. 나는 이렇게 사의 기운으로 이렇게 좀 액티비티가 좀 떨어지는데 정작 해 안에 들어있는 갑은 안에서 장생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하고 갑하고가 결합이 되면 이 무토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등나 반갑 하고라 그래서 을목이 등나개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나, 이게 겁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재물을 뭐 나눈다든지 탈재해 간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요 안에 이게 크게 보면 인수 속에 들어있는 거고 부모의 유산 속에 들어있는 거고 문서 속에 들어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겁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재를 먼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겁재가. 그래서 항상 겁재한테 먼저, 그러니까 그건 형제가 될 수도 있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형상이 먼저 장생받으면서 이게 무토를 보고 있어서 항상 무슨 형제 간에도 이렇게 상속 문제나 뭐 유산 분배 배분 이런 게 생기면 여기가 우선권이 있어요. 먼저 간다고. 여기는 생받잖아. 생받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하고의 관계성이 좋은 거지. 그죠? 좋아서 이렇게 그걸 등락의 갑이라 그래요. 등락 반갑이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합심을 해서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일지 인성 속에 간목이 들어있어서 간목 때문에 울고 웃고가 많을 수 있는 상황 반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을의일주예요. 내가 내 몫을 좀 뺏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간목의 도움을 내가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을목이 덩쿨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실력을 드러낼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유불리적인 상황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을해라고 하는 지장간 속에. 근데 크게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궁에 없는 기운들 없잖아 이게 그렇죠? 여기 인성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재성이 있는데 아까 갑술일주는 새 지장간이 상관생재, 재생관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목극토, 토극수 서로 뭐 하는 관계로 돼 있어요? 극하는 관계로 돼 있어. 극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그런 자기 어떤 이율배반적인 것이 일진내에 있는 거예요. 일진내에. 그래서 항상 이 겁재의 동태가 있다. 그래서 이 겁재한테 좀 잘해야 돼요. 나중에 유사시를 위해서라도 형제한테 잘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동료한테 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베풀어 놓으면 이 겁재랑 겁재의 덕을 본다라고 하면 경쟁관계에서 이길 수 있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건 자격증이고 자격증이 연관될 수 있는 거는 전문직이고 직장이고 공직이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뭔가 겁재들이 상사가 동료가 친구가 형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줘가지고 기사회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무토를 먼저 본다라는 거지. 해중의 간목이.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무토는 또 경쟁자이고 이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나랑 동일한 비슷한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좀 희비가 울고 웃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에피소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주가 을해일주다. 그래서 을해일주가 굉장히 예민하고 영감도 있고 일지 해수 놓은 사람들은요. 십성이 뭐든지 간에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어제도 신의 일주분 한 분 봤는데 본인 스스로 얘기해. 꿈 잘 맞고요. 예지력 있고요. 네. 요즘은 제가 상담을 당한다니까. 아니, 딱 이분이 말을 들으실 분인가 아니면 하실 분인가를 내가 딱 봐요. 보면 그럼 하실 분이라고 하면 아니 뭐 1시간 있으면 50분 들어줘. 40분 들어줘. 맞잖아요. 그게 상담 아니야? 서로 대면해서 얘기하는 게 상담이잖아요. 내가 무조건 뭐 내 얘기만 한다는 게 상담인가? 그래서 들으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드리고 근데 뭐 앉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본인이 궁금한 게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여기는 인성을 낳고 신의 일주는 상관을 낳고